지난 일주일 동안 정찰을 9번 했습니다. 미 공군에서 최고 좋은 정찰기, 해군에서 최고 좋은 정찰기, 뭐 또 복잡한 용어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더라 들으십시오. RC-135S, RC-135W, RC-135U, E, 8, 1, 2, 3, 4, 5, 6, 7, 8 할 때 8C, 이게 전부 미국이 가진 최고의 정찰기를 가지고 계속 돌고 있어요. 왜 이러겠어요? 왜 이러겠어요?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600km 아니에요. 근데 600km를 넘는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대통령 때에 제일 많이 쏘았을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느낌이 그래요? 문재인입니다. 32발을 쏘습니다. 김대중 때는 한 발 쏜 게 그때는 중거리 미사일이 개발이 안 됐을 때. 박근혜 때 5발 쏘았어요. 이명박 때 12발을 쏘습니다. 2019년 내내 이렇게 쏘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의 답은 항상 뭐예요? 예의주시하겠다. 검토해보겠다.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이 뭐 하자는 거냐? 비유가 이상합니다만은 중병에 걸려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신 분한테 호흡기를 언제쯤 뺄까? 좀 더 생각해보자. 신중하게 대응하자. 예의주시하자. 국민은 눈에 안 보여요. 최근 지난 11월 28일 쏜 방사포라는 거, 저는 방사포라고 믿지 않습니다. 방사포라는 것은 제가 군 전문가고 무기 전문가니까 너무 잘 압니다. 사거리가 380km 될 수 없어요. 속도가 마하 6.9가 될 수, 여기 공군 출신 누가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공군에 갔다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마하 설명하실 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하라는 것은 음속 속도와 똑같은 거로 기준해서 합니다. 마하 6.9라는 것은 여러분 소리가 1초에 몇 미터 간다? 340미터 가는데 그거보다 6.9배를 더 가는 속도로 나르는 거예요. 근데 방사포라는 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를 수도 없고 고도가 97km가 될 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한반도를 딱 눈앞에 두고 부산까지 딱 때릴 수 있는 거리. 그러나 미국은 미사일을 막을 수 있지만 방사포는 막을 시스템이 없어요. 그걸 싸대는 거야. 우리 답 없어. 답 없어. 저 여자가 여기 와가지고 전쟁 불안을 절대로 아닙니다. 전쟁 불안 조장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전쟁 불안 조장하는 것은 신문에 나서 미국이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건 완전히 사기야.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닙니다. 미사일 엔진이 제대로 돌아간지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타고 달렸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운전대에 앉아가 키를 켜고 엔진 소리가 밟으면 어떻게, 엑셀레이터 밟으면 어떻게 돼요? 엔진 시작. 예, 맞습니다. 아우, 목사님 마음에 들어. 부렁부렁 시작하는 게 엔진이 작동하는 사인입니다. 그거 테스트한 거예요. 그라만 가는 거잖아. 여러분, 부렁부렁 났다고 차가 무조건 나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유하니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 테스트인데 조선일보, 무선일보 전부 다 미사일 날렸다고 난리를 치는데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나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미사일에 싣는 핵탄두, 다시 말하면 무기가 500 내지 600km로 아주 적지만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걸 실어야 되는데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는 지금 아직까지 1000km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워요. 소위 말하면 부피만 크고
폭발력은 상당히 적고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싣기도 어려운 거예요. 미사일이 13,000km를 날으려면 쉽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톤짜리 픽업 트럭에 10톤의 철근을 싣고 시속 100km 달릴 수 있겠냐 없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1톤 트럭이 시속 110km 달리려면 500km 정도만 딱 실어야 막 신나게 달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미사일이라는 거 가가 때리는 거예요. 미사일이 미사일다운 역할을 하려면은 이게 공중을 날다가 끝에 내려가 목표물을 때리려고 하면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미사일 날 동안에는 수천 킬로 위를 나릅니다. 그러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이거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때릴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예? 근데 이 대기권이 땅에서 몇 킬로까지가 대기권입니까? 와,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100킬로입니다. 저 위에 날 때는 진공 상태라서 마찰이 없어. 근데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순간 산소와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죠. 와, 목사님, 제가 오늘 특별 여기 상장 없어요. 가장 훌륭한 학생 이러면서 불이 나면 이 로켓 제일 앞쪽 머리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 목표물을 때리기 전까지 로켓 다 타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공기에 의해서 진동이 되면은 목표물을 가는데 정확성을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그 두 기술이 핵탄두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100%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은 발사 안 한다 하고 제가 유튜브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하려는 건 뭐냐? 위성을 발사하는 거예요. 위성하고 미사일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위성은 쌓아 올리는 거야. 그렇죠? 위성은 쌓아 올리고 땅에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이라는 게 올라가자 말자 내려오면 그건 위성이 아니야. 위성이 올라가 가지고 기후도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읍니다. 거기에서 공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쌓아 올리는 능력만 있으면은 위성이 되는 거야. 거기에는 핵탄두를 안 실어요. 위성기구, 관측기구 이런 것만 싣습니다. 그러나 쏴 올릴 때에 발사대에서 쏘는 모습은 위성이나 미사일이나 똑같아. 그리고 엔진도 똑같아. 1톤 픽업 트럭에 똑같이 시동을 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야,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가 그러면 미국도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방위비 많이 받아내려고 지금 5조 6천억 돌락하면서 많이 받아내려고 저 짓 하느냐? 아닙니다. 미국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5조 6천억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긴장을 하느냐?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저는 사실 무기 중에서도 북한 군사 무기를 한 30년 이상 연구한 사람이야. 지금 김정은이가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연구한 바로 의하면 걷는 것도 쉽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예. 발음이. 네가 뭔데? 어떻게 알아? 저는 매일 북한 정보를 따라갑니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로 치면은 성경의 하나님이야. 그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은 뭐냐?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김일성을 넣으면은 그게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농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주사파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사파라 하면 안 돼요.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김일성파입니다. 김일성을 유일영도자라고 봤어. 그 유일영도라는 말은 일반 인간 사회에서는 써서 안 되는 용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에만 쓰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파라는 것은 김일성이 왕일 뿐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중에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사파 괜찮다라는 분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좀 여기에도 생각이 다르신 분 계실지 몰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야, 네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아. 목사님이 저한테 도전하실 겁니다. 저도 성경을 정독 3번을 했습니다. 3번이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1656페이지인가를 전부 1566페이지를 정독을 3번 했습니다. 주사파가 교회 목사면서 주사파가 되어도 된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이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가 매일 조선중앙통신에 나와야 돼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나라 무슨 언론하고 똑같아요? KBS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관영, 나라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관영방송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도 담화문을 읽거나 뭘 업적을 말하거나 뭐 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이 직접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9월 달부터 안 나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사진 봤는데? TV 나오는 거 봤는데 스틸컷. 스틸컷이 뭡니까? 정지된 장면. 사진만 나오는 거야. 무슨 업적을 했다. 육성이 없어. 육성이. 내가 이렇게 해라 뭐 훌륭하다 없어요.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김 국무위원장께서 위대한 인민들의 업적을 크게 칭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뒤에 사진만 내는 거야.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거 가지고 판단을 3개월 이상 지금 그렇습니다. 김정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둘째, 아주 이건 중요한 얘기합니다. 뭐 헛소리가 아니라 제가 북한 전문가로 계속 추적해가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 저는 어디 다른 사람 유튜브 하는 거 보고 와가 카드라 듣고 와가 흉내내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내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얘기 안 해요. 둘째, 김일성, 김정은의 대역을 자꾸 쓰는 것 같아. 11월 15일 양덕 온천장에 갔을 때는 배가 쏙 들어간 모습인데 11월 28일 방사포 쏘는데 옷 입고 나왔는데 배가 남산이야. 2주만 되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얼굴도 막 이렇고. 그리고 11월 15일 날 누가 알을 뱄을 것 같은데 15일 만에 그래 안 커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건 좀 사기입니다. 11월 15일 양덕 온천장에 가가 이게 제대로 온천이 지어졌는지 격려하러 갔다는데 온천장에 간 김정은이 서서 온천장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그 보니까 이 머리를 하이칼라로 잘라놓고 이렇게 병사들이 팬티만 입고 온천장 물속에 앉아 있는데 김정은도 바닥에 앉아 있어요. 코트를 입고. 근데 그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에 손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어. 다리도 바닥에 앉아 있는데 한쪽 다리는 펴는데 다른 한쪽 다리는 좀 표현을 하자면 약간 가벼운 중풍이 왔을 때 다리를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제 눈으로 분석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분석했다는 겁니다. 제가 분석. 그런데 이 사람이 11월 15일 날 그런 사람이 11월 28일 또 말짱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11월 28일 날짜에서 또 12월 7일 아까 말하는 그 온천장이 완성된 게 12월 7일인데 12월 7일 그 완성된 데는 안 나타나고 12월 8일 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와서 크게 칭찬하셨다. 그런데 11월 28일 또 12월 2일 삼지연에 있는 읍지구 그 뭐 새로운 우리로 치면 새마을 비슷한데 착공식에도 또 왔는데 그때가 영하 23도입니다. 근데 푸른색 가죽 코트를 입었는데 그게 28일 날 입은 옷. 모자도 안 썼어요. 전부 부하들 다 털모자 쓰고 있는데 열받아가 그런 게 아니야.
열받아, 지 머리 열받아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진을 내가 볼 때는 진짜 같이 찍은 게 아니라 도용을 해가 그 여놨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영상 10도에서 입던 옷을 영상 23도에, 영하 23도에 같은 옷을 계속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날, 옛날 같으면 김정은이 막 망원경 들고 있는 거, 막 웃는 거, 뭐 떠드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 게 신문이 나오는데 항상 하루 지나서 뭐뭐 하셨다, 격려하셨다. 이거는 현장 지도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 지도가 안 된다는 건 뭐냐? 걸어 다니는 게 어렵다. 그리고 절대로 김정은의 육성이 안 나온 거는 뭔가 발음이 잘 안 된다. 자, 이쯤 되면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 걱정할 거 없잖아. 김정은이도 저 모양인데. 그게 더 위험한 거야.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차라리 트럼프와 그리고 지금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잖아요. 왜냐하면은 한쪽은 내가 니한테 시집 갈 테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달라는 거고, 다른 한쪽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들어와가지고 네가 일을 잘하면 차곡차곡 월급 주겠다. 이게 누가 충신을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결혼이 되겠습니까? 미국하고 북한을 비유하는 겁니다. 조건이 전혀 안 맞아요. 말은 비핵화, 다시 말하면 말은 결혼이라 했는데 결혼 조건이 전혀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가 아니 네 아이만 안 될까, 네 아이만 안 될까 이러는데 누가 똥줄이 탄다? 청와대 전혀 똥줄 안 타요. 김정은이 똥줄 타잖아. 돈이 없는데 돈줄 다 막아놨잖아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 뭐 위대한 뭐 다 필요 없어. 돈. 왜? 트럼프가요 뭐 김정은에게 we fell in love, 우리가 사랑에 빠졌니 어쩐 저쪽 얘기인데 트럼프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내의 많은 보수 언론들이 트럼프를 잘못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까지 트럼프가 돈밖에 모른다. 절대 아니에요. 돈 좋아하죠. 하는데 돈밖에 모르는 게 아니야. 동맹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재인처럼 동맹 관리를 할 바에는 차라리 문재인을 버리고 김정은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말을 안 들어. 그걸 계속 그걸 구슬리려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니는 원더풀하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와가 김정은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불편해지니까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돌발 행동을 걱정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꼭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 걸린 사람이 예측 못한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이 김정은이가 지금 너무 조급해지니까 계속 이걸 발사하는 거예요. 발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만 미국에게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야. 트럼프에게. 근데 트럼프가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코앞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게 대륙간 탄도탄 여기서 쏘가지고 하와이나 워싱턴까지 가는데 한 발 쏘는데 3천억 듭니다. 북한이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돈이 없는 상황이야. 거기 쓸 수가 없어. 그리고 기술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 2010년 연평도 사태처럼 그때는 구경 122mm, 이번에 개발한 건 구경, 이게 이 소위 말하는 탄의 지름이에요. 그때 120에 12cm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170개 쏘을 때 연평도가 저는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다 타지는 않았지만 콩깔집안이 됐습니다. 60cm 지름을 이 장사포를 가지고, 해안포를 가지고 서해 5도를 그때의 강도의 2배로 하면 우리 남쪽은 물론 전면 전쟁은 아니지만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완전히 시장이라는 게 채소 사는 시장 아니고 무슨 시장? 주식시장. 내리꽂습니다. 내리꽂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가 마음이 급하니까 트럼프한테 직접 못하고 뭘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 없으니까 시누이한테 가가 발길질질하고 꼬집어 뜯는 이 꼴이 날 것 같다. 그럼 시누이는 열받아가지고 바로 대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시누이가 멍청하니까 얻어 터지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때리는 사람은 이건 덩신이라서 맞고 있구나. 제가 비유하는 거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문 대통령은 전부 침묵이야. 입만 열만 평화 그것만 얘기했는데 평화는 아니에요. 평화는 갔어. 평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평화가 전쟁보다 돈이 더 들어요. 평시에 대비하고 언제든지 오면 때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준비할 거 없어. 작년 9.19 합의에 의해가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하고 북한이 뭔 짓을 해도 좋으니까 땅이나 바다나 다 열어놔라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DMZ 지역에 우리가 혼자서 정찰할 능력이 없었기에 미국이 와가 정찰해대고 날린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금강산 사업 때도 장진항 저는 가봤는데 바위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저게 뭐냐 했더니 해안포를 그 구멍으로 넣어가 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9.19 합의 때문에 그 해안포 구멍을 다 막았는데 우리는 그 해안포 원점 타격, 군대 갔다 오셔서 원점 타격 아시죠? 원점 타격을 할 수 없어. 이 지름 한 50 내지 60 되는 걸 어떻게 이어서 한 30km에서 그걸 원점 타격해요. 그 부근 타격은 되지만. 근데 그거를 지금 뚜껑을 다 열었어. 그리고 잠수함도 앞에 갖다 놨어. 보통 쉴 때 잠수함은 해안 쪽으로 나란히 놔둡니다. 근데 전쟁을 준비한대 할 때는 함수 배의 머리 쪽을 바다 쪽으로 내놓으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얘기한 세 번째 얘기는 제발 김정은이 헷가닥 해가지고 돌발적인 행동 안 하도록 니 좀 해라. 신문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미북 간의 비핵화를 위해서 문 대통령의 평화 조정자로서의 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큰 역할을 약속했다. 참 그럴듯합니다. 열어보여 아무것도 없어. 없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 오줌 싼 거예요. 오줌 싸서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왕이하고 함부로 까불면 중국하고 함부로 손잡으면 그냥 안 놓다. 그리고 우리가 중장거리 미사일 한국에 배치하라 했으면 하는 게 좋다. 문 대통령 왕이하고 앉아가지고 트럼프 전화 받기 며칠 전에 왕이하고 앉아가 안 하겠다고 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 입장은 확실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양다리 작전 치고. 그리고 급한 거 세 번째, 북한 문제. 네가 만날 남북 간의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한다면서. 그럼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엉뚱한 짓 안 하게. 저놈이 헷가닥 해가지고 지금만 해도 내가 내년에 대선을 겪어야 되니까 그걸 죽이려고 나를 쑤시고 뭐 그게 대단한 무기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손톱 밑에 가시가 얼마나 신경 쓰인지 압니까? 다리 부러는 것보다 더 짜증난다니까. 다리 부러는 거는 한쪽에 다리 조심하면 되지. 이 손톱 밑에 가시는 손 씻을 때도 아프고 뭐 물건 만질 때도 아프고 마늘 깔 때도 아프고 딱 손톱 밑에 가시같이 돼 있으니 제발 엉뚱한 짓 못하게 좀 해주라. 근데 뭐 김정은이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지경이다라고 문재인을 평가절하를 해놨는데 말 듣겠습니까? 문의 고민이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와서 내 편이다. 그 말 할 때 좋았어. 통하겠다 이래서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틀 있다가 트럼프가 전화해가 너 똑똑해. 안 그러면 너 가는 거야. 무더기 값으로 같이 가는 거야. 북한은 계속 우리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지금 뭐 이때까지는 쌀도 올라가더니 쌀 750만 톤 줄라카 있게 뭐라 그랬어요? 안 받아.
북한이 이러고 있어요. 인도적인 지원 4천만 원치 주겠다. 안 받아. 안 받고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면 다시 한번 네 신발끈을 단단히 메고 미국과 함께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희망이 없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벌어야 자유시장경제. 내가 번 건 내가 쓰는 거야. 옆집 아저씨가 많이 받았다고 그걸 뺏어가지고 쓰는 거, 그거 자유시장경제 아니에요. 그거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특징이 거지 정신이야. 이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돈 풀 때니까 똑같이 써. 사람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6개월만 지나면 내 이거 메커니즘이 바뀌어요. 공짜에 익숙해진 사람은 공짜만 생각해요. 일 안 한다고. 국민 전체가 망합니다. 베네수엘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 관계를 확실히 한미동맹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기독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기독교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앞장을 설 수 있는 밭이 마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임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서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사회 정의 구현의 선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회 정의 구현의 선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뿌리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